3. 광우병의 원인인 프라이온의 발견. 노벨상 나와라 뚝딱 시간입니다. 인간이 죽는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몸의 내부적 요인도 있겠지만 외부에 의한 원인으로도 인간은 사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이러스, 세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물질은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면서 새롭게 나타나고 발견되고 있습니다.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프라이온이라는 일종의 단백질 같은 물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도살한 소의 뼈나 뇌를 포함한 장기를 갈아서 사료로 만들고 이를 또 다른 소에게 먹이면 어떤 조건 하에서 소의 뇌가 파괴되어 미치게 되는 광우병에 걸립니다. 광우병에 걸린 소를 인간이 먹으면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간 광우병에 걸리게 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생물학적 감염 물질인 프라이온의 발견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스탠리 프루시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온이란 작은 감염성 단백질로서 인간이나 동물에게 치명적인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감염성 질환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균류나 기생충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감염성 병원체들은 이러한 모든 감염성 병원체들은 복제가 가능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병원체들이 질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복제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프라이온은 유전자 없이도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라이온에는 유전 물질이 없습니다. 프라이온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유전자 없이 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누구도 이와 같은 발견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프라이온의 특성에 대해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유발되기도 했습니다. 프루시너가 프라이온을 발견하고 그 특성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온과 관련된 질병 기록은 아주 많았죠. 18세기 아이슬란드에서는 양에게 치명적인 스크래피라는 질병이 처음 발견되었고 1920년대에는 신경과 전문의인 한스 크로이츠펠트와 알폰소 야콥이 한 남자에게 이와 비슷한 질병이 발병한 걸 알아내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칼턴 가이두색은 뉴기니의 식인족인 포레족의 장례의식으로부터 감염되는 크루라는 질병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무려 17만 마리의 소가 같은 병에 감염된 그리고 영국에서는 무려 17만 마리의 소가 같은 병에 감염된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례들에 나타난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염된 개체들의 뇌가 파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염된 개체들은 수년 동안의 잠복기를 거치며 뇌 부분이 스펀지 모양으로 서서히 변해갑니다. 가이두색은 쿠르병과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을 원숭이에게 감염시켰고 그 실험을 통해 이들 질병이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976년 가이두색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을 때는 전염성 병원체의 특성을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질병들은 미확인 바이러스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추측만 했을 뿐입니다. 1970년대 스탠리 프루시너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런 병원체의 특성에 관한 별다른 연구 결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단백질은 병에 걸린 개체와 건강한 개체 모두에게서 동일한 양이 발견됩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고 모두들 프루시너의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에 걸린 개체와 건강한 개체에 모두 존재하는 단백질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프루시너는 병에 걸릴 개체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이 건강한 개체와는 완전히 다른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그의 주장을 증명합니다. 그는 정상적인 단백질 구조가 변형되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가 제안한 이 작용은 지킬 박사가 하이드로 변하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존재지만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는 무해하고 또 다른 하나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백질은 어떻게 유전자 없이 복제될 수 있을까요? 프루시너의 설명에 따르면 프라이온 단백질이 정상적인 단백질을 위험한 형태로 변하게끔 압박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를 복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위험한 단백질과 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나면 정상적인 단백질이 위험한 단백질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라이온으로 인한 질병은 가능한 발병 기전이 3가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연적으로 혹은 전염으로 인해 아니면 유전적으로 발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라이온이 유전자 없이 복제하여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설은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개념의 영향으로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루시너는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도 10년이 넘게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면서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다행히도 1990년대에 와서 프라이온 가설에 대한 강한 지지 세력이 생겼습니다. 또한 스크래피, 크루병, 그리고 광우병에 관한 불가사의는 결국 해명되었죠. 게다가 프라이온의 발견은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흔한 병들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데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스탠리 프루시너는 이 공로로 199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